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미트의 브레이크아웃 룸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 룸스는요, 소그룹 채팅방을 구글 미트에서 만들 수 있는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우선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7월 31일 2021년 7월 31일부로 유료화가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기관이라든가 또 교육기관 등에서 이거를 유료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이학스토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과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룸 뉴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 그 동영상에도 올려놨지만 상당히 이제 획기적으로 초반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통해서 그 플랫폼, 교육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야만 실시간 쌍방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링크만 줘서 개설할 수 있는 실시간 화상 회의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줌이나 구글 미트보다는 불편한 점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폐쇄적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줌이 유료화가 되다 보니 그럼 구글 미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소그룹 회의 기능이라든가 뭔가 줌이나 다른 데 있는 기능들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구글 미트에는. 그래서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로 구글 미트를 보완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브레이크아웃 룸스는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스토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크롬 웹스토어는 주소창에 이렇게 chromegoogle.com/webstore라고 적으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chrome.google.com/webstore/webstore까지 적으시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브레이크아웃 룸스라고 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우선 이거는 가끔 보면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이렇게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http://bit.ly/easybreak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크롬 웹스토어에서 검색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크롬에서 삭제라고 뜰 텐데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를 하시면요, 오른쪽 이제 여기 부가 기능에서 클릭을 해보면 저는 여러 가지를 깔아놨는데, 이 중에 구글 밋 브레이크아웃 룸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그 고정핀을 클릭하면 색깔이 들어오면서 앞에 이렇게 꺼내져 있죠. 저는 몇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바깥으로 꺼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B라고, 배경이 이제 보라색으로,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B, 브레이크아웃 룸스의 B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누르면요,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4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자, 세팅스, 호스, 룸스, 미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먼저 세팅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조금 살펴볼게요.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누르시고 한국어 번역, 물론 이건 크롬 창에서만 가능하십니다. 한국어 번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어렵거나 뭔가 어색하거나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다시 이제 돌리려면 이 오른쪽에 누르시고 영어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 주소창 오른쪽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타일스라고 되어 있고 탭스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설정하느냐인데, 탭스로 하면 same window라고 되어 있죠. 즉 미트를 열었을 때
이렇게 미트를 하나 열었을 때 소규모 회의방이 요 같은 탭으로 이렇게 추가로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일스로 하면 요 창 말고 다른 새로운 창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듯이 이렇게 하나의 창, 이렇게 하나의 창, 이게 바로 타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는 메인 구글 미트를 눌렀을 때 그 탭에 같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야 새 창을 띄우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해놔야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탭스에 놓습니다. 그 외에는요, 뭐 툴바 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라디언트를 넣을 거냐 아니면 그냥 한 색깔을 넣을 거냐 이런 거고요. 따로 뭐 사이드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넣을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허가를 할 거냐, 바깥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participants enter, 그러니까 참여자가 들어오는데 어떤 참여자냐면 바깥쪽 아웃사이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서울시 교육청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지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수인,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계정으로 들어올 때 이건 외부인인 거죠. 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바로 자동으로 허가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 체크하면 자동으로 허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그냥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선택하게끔 뜬다는 거죠. 줌에서 따지면 대기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Automatically join meet created by this extension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걸 만들 것이냐, 메인방이랑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이건 그냥 체크해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 프로그램으로부터 미트를 만들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체크한 상태로 두시고요. 밑에 보시면 automatically create new static me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룸이나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고정적인 URL로 계속 줄 거냐, 아니면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거를 만들 거냐, 새로운 것을 만들 거냐. 자, 저는요 이거 체크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매번 이제 만들 때마다 그 주소창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이유가 더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학생을 대상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 먼저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계속 한 가지 링크로 제공을 하거든요, 구글 미트를. 그러면 학생들이 그 주소를 외우게 됩니다. 또는 이제 예전에 있던 거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죠. 우리 반 또는 뭐 우리 기관에 어떤 고정된 URL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학생이 먼저 만약에 그 주소를 알고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보다 학생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URL을 매번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줄 때마다 임의로 계속 그 주소가 바뀌는 거죠.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만약에 사용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 됐는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계정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뭐 지메일도 사용할 때가 있고, 또는 학교 관리자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이 계정이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원활하지 않는 그 고정된 그 URL이 처음엔 A라는 계정에 매칭이 됐다가 B라는 계정으로 또 만들려고 하면 뭔가 막 오류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번 링크를 새롭게 만들어서 충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세팅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코스로 넘어가시면 돼요. 코스로 넘어가시면
자, 어떤 코스를 만들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쓰시오 라고 되는데 설명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제가 2021년도 테스트라고 미리 방을 만들어 놨는데요. 추가를 할 거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뭐 2021 뭐 그룹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하려면 반드시 여기 보시면 디스크 모양이 있는 요걸 눌러줘야 코스 세이브드라고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뺄 때는 클릭해서 요 빨간색 버튼을 빼면 돼요. 그리고 이 코스를 다른 계정에도 똑같이 도입하려면 여기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사용할 일은 없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룹을 두 가지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는 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21 테스트라는 거에 이제 룸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쉽게 얘기해서 큰 카테고리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뭐 제가 6학년 3반이다 그러면 6학년 3 2021 6-3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내가 원하는 코스를 만드는 겁니다. 룸스를 들어가면요, 자 여기에 코스를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저는 2021 테스트로 할 건데요, 요 테스트에 지금 룸스를 몇 개 만들어 놨냐면 제가 지금 1개, 2개, 자 여기 보시면 메인방과 소그룹방 1번, 2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이름만 바꿀 수가 있어요. 101, 뭐 102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103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렇게 구글 미트에 대한 주소가 자 생겨져 있는데, 처음 만드실 때는 여기가 다 비워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작성을 해도 되고요, 작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임의로 생기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써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매번 만들 때마다 링크를 새롭게 만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비워 놓으시면 알아서 링크가 생성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Create Automatically URL 링크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게 보입니다. 그럼 이것도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다시 한번 와 볼게요. 제가 지금 몇 개를 만들었냐면 메인방 하나랑 소그룹방을 1, 2, 3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든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제가 세팅스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탭을 몇 개로 해놨어요? 5개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해보면 몇 개를 만들래? 이렇게 돼 있어요. 노 리미트도 있고 거기서 5개가 있는데, 이렇게 5 탭스, 그러니까 여기에 탭으로 줄줄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5개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5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5개까지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놔야 되는 거죠. 5개까지 필요 없어. 4개면 돼. 그럼 4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소그룹, 이거 헷갈리시는데 공통방은 제외하고 소그룹방만 따지는 거예요. 소그룹방이 3개 만들었으니까 저는 여기에 4로 돼 있다라면 1개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도 만들고 그 코스에 따른 룸도 만들었으면 밑으로 넘어갑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시면요, 요렇게 지금 나오고 레포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처음 보시면 되게 이제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어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자, 스타트 클래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있냐, 코스 뭘로 할래? 아까 만든 거 그룹방이 있었고 테스트가 있었죠. 그룹은 제가 0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룹 룸에서 그룹을 만들지 않았죠. 테스트에서만 만들었죠. 그래서 그룹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로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소그룹방을 몇 개 만들 거냐? 저는 3개를 만들었는데 3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101, 102, 103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거 다 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자, 3개 그룹방을 다 안 쓰고 하나만 쓰겠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소그룹방 하나만 만들래? 2개 만들래? 3개 만들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최대 제가 소그룹방을 3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밑에서 소그룹방은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면
요게 low memory op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체크하시면 여기 보세요. Open Sync One Window for Main and Breakout Room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면 메모리를 좀 적게 들면서 이제 윈도우 그러니까 메인 창 하나랑 브레이크아웃 룸 요 3개 창 4개를 그러니까 메인 창 하나 소그룹 3개 요렇게 4개를 한 번에 동시에 띄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체크 해제하시면 내가 메인 방만 만들 때는 요거 누르면 되고요. 소그룹 방 만들 때는 요걸 누르면 되고요. 동시에 할 때는 요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교 컴퓨터가 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8기가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굳이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 싱크 메인 룸스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러 보면 자, 이렇게 참여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화면을 일단 끄겠습니다. 마이크도 끄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만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픈 싱크 메인 룸을 눌러서 구글 미트를 연 거죠. 자, 이렇게 구글 미트를 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메인 방이라고 여기 탭에 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위에도 보면 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결국 이 뭐예요? 요 메인 창을 얘가 컨트롤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요건 스피커, 내 스피커로 이 구글 미트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스피커에 킬찍 온 할 건지 오프 할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여기서 빨간색이 들어오죠. 다시 키면 여기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방을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 중앙 통제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마이크를 켜려고 하면 얘를 누르면 내 마이크가 켜지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면도 제가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요. 이렇게 누르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인 방에 있는 내 스피커, 마이크, 동영상 이거를 컨트롤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소그룹방을 만들었을 때 하나하나 넘기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브로드캐스트 to all breakout rooms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야? 소그룹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제, 소리를 끄거나 뭐 마이크를 끄거나 스피커를 끄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여기에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는 이제 룸을 만든 마스터, 즉 교사의 이 부분을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방 끌 거야, 또 그 다음 방 끌 거야, 이게 아니라 요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소그룹 방을 통째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소그룹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소그룹 방을 만들기 전에 제가 하나의 아이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참여 복사 여기 클릭을 해서 링크를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계정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명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입장 거부 수락 이렇게 뜨죠. 아까 세팅에서 저는 이 오토매티컬리 얼로 자동으로 외부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를 허용하겠다를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수락을 누를게요. 이렇게 두 명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즉 학생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가셔서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아하, 세팅스에서 이렇게 몇 개 만들지 정하고 설정 값을 이렇게 정하면 코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방을 만든 거예요. 그 테스트에 몇 개까지 만들지를 정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운영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방금 이 창을 눌러서 메인방을 열었고 학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살펴볼게요. 자, 여기 스타트 클래스는 결국 뭐예요?
그 구글 미트를 열 거냐 말 거냐의 어떤 문제였던 거죠. 자, 저는 이제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2개만 만들어 볼게요. 2개만. 그래서 제가 오픈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딱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2개의 방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팅스에서 탭으로 해놨기 때문에 메인 방과 101, 102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2개만 만들겠다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 번째 방도 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3으로 해놓고 오픈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딱 눌러요. 그러면 하나만 더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방은 그대로 두고 하나만 더 생겨요. 그래서 1번, 2번, 10, 3번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면요, 아까 제가 여기 메인 방에서 하나 넘기면 101방이 되죠. 또 한 번 누르면 102방이 돼요. 또 누르면 103방이 돼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탭이 움직입니다. 자, 제가 103이 되어 있는데 103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하나 눌러볼게요. 102로 만들면 102가 켜집니다. 101을 누르면 101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101을 끌 거예요. 스피커를 이걸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끄기가 귀찮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를 다 눌러서 다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102도 켜졌고 103도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101도 켜지고, 다시 요거 닫으면 101도 꺼지고 102도 꺼지고 103도 꺼진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위에 거는 각 방마다 내가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고, 이 밑에 거는 핵심적인 거 뭐예요? all, 모든 소그룹 방에 동시 적용하겠다, 일괄 적용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스타트 클래스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스튜던츠가 있어요. 자, 요거 누르면 어떻게, 자, 메인 방에 스튜던츠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레포츠가. 지금 스튜던츠가 누가 들어왔어요? 풀뜬 호랑이라는 아이가 들어와 있으나 메인 방에 와, 예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표시가.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메인 방에 풀뜬 호랑이가 여기 들어와 있죠. 학생으로. 그래서 여기에 스튜던츠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1을 해서 스튜던츠를 눌러볼게요. 그래도 여기 나오죠. 어디에만? 메인 방에만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움직이더라도 얘는 종합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룸스를 눌러볼게요. 룸스를 누르면, 자, 룸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예요? 브레이크아웃 룸스, 그러니까 소규모 방에는 지금 소그룹 회의 101이나 102나 103에는 학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스튜던트를 누르면 학생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걸 보여주는 거고, 룸스는 소그룹 방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요거 요 타이머 같이 생긴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hour, minutes, seconds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10초로 설정을 해보고 스타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9초, 8초, 7초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게 0으로 딱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죠. 옛날 우리 학교 벨소리, 그러니까 알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람 역할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러면 요 위에는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스피커랑 마이크랑 화상을 각각 방에서 조정하겠구나. 스피커랑 마이크랑 화상을 all breakout rooms, 소그룹 방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ssign breakouts 라고 돼 있고요, pre-assigned가 있고 ad hoc가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pre-assigned라고 누르면요, 여기 보시면 영어가 길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사전 할당된 세부 할당 복사, 소규모 회의실 링크 복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뭐 여기를 눌러보세요. 이 긴 글 안 올리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면, 자, 여기를 클릭해보면, 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요게 뭐예요? 클릭,
요 here를 클릭하면 뭐예요? Copy the breakout rooms link to your clipboard. 그러니까 요 아래 나와 있는 요 자동 생성된 요 링크를 here를 누르면 제 클립보드에 얘네가 복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얘들아 101, 102, 103은 요 링크가 이렇게 돼 라고 지금 이렇게 할당된 겁니다. 그래서 이 assign breakout pre-assign은요 그러니까 breakout 링크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할당하겠다 주소를, 이 뜻입니다. 근데 adhoc를 눌러볼게요. adhoc를 누르면요 또 엄청 길어요. 그러면서 adhoc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다르죠. 뭐가 다른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re-assigned는요 이미 이 링크, 지금 제공한 이 링크에 누가 어디로 들어갈지 이미 우리 반에 결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101로 들어가, 10번부터 20번까지는 11번부터 20번까지는 102로 들어가, 21번부터 30번까지는 103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약속이 됐어요. 그러면 링크만 주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학생들이 이미 어디로 들어갈지 pre-assigned, 이미 할당이 됐다라면 링크만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반은 이미 이게 그룹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요렇게만 얘기를 해줄 거야. 링크만 얘기할 거야. 그럼 pre-assigned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adhoc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죠. 지금 저는요 여기 보시면 메인룸에 지금 학생이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학생이 여기 한 명이 있고요, 소그룹방에 101, 102, 10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102나 103이나 101로 이렇게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실행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 방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한 학생의 원격 통제를 컴퓨터를 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배정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학생이 한 20명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는 101로 가, 너는 뭐 102로 가, 너는 103로 가,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겠죠. 또 이게 20명이나 되면 사실 내가 이렇게 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경우는 randomly assign 요걸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누르면 101로 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20명이 있으면 눌렀을 때 101과 102와 103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스튜던트와 어디 할당됐는지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자, pre-assigned는 링크만 제공할 거다. 왜? 학생들은 이미 그 링크 어디에 속할지 이미 결정됐었기 때문에 링크만 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클릭해서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클릭해서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할당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 있어서 제가 랜덤리 어사인을 하든 내가 갖다 넣든 배정을 다 끝마쳤으면 여기에 스텝 2에서 here를 누르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제 설명이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한 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pre-assigned는 이 here 부분만 누르면 링크만 복사된다. 그래서 링크만 뿌려줘서 101에 배정된, 이미 배정된 아이디 클릭만 해서 들어가게끔 하는 거다. 그런데 자, 만약에 여기 assign breakout adhoc를 누르면 아이들을 이렇게 할당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서 here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얘를 누르면 breakout rooms 링크를 클립보드에 든다. 그러니까 즉 요거를 복사해 준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누르면 101에는 누구고 102에는 누구고 내가 배정한 대로 이렇게 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아이들하고 사전에 모든 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랜덤으로 배정을 한 다음에 또는 내가 일부 조정해서 배정을 한 다음에 here를 누르고, 자 얘들아
이걸 클릭해서 아이들한테 복사해 주는 겁니다. 자, 얘들아, 요렇게 101방 링크는 요거, 102는 요거, 103은 요거야. 이거 클릭하면 바로 복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되죠. 그리고 나서 밑에 스텝 3를 눌러요. 그럼 뭐냐면 101은 누구고 102는 누구고 103은 누구야 라는 게 배정된 거예요. 요렇게 클릭하면, 자, 101 링크는 요건데 101은 풀뜬 호랑이 너야, 너 여기로 들어가야 돼 라고 이제 안내하고 있는 거죠. 만약 20명이면 이제 여기 20명 아이디가 다 학생들이 나와 있을 거고, 101 아이들이 아, 나 101이구나, 그럼 요거 클릭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지금 막 영어로 막 여러 개 뭐 누를 게 많아 보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팅에서 기본 설정하고요, 코스를 만들고요, 코스에 할당된 소그룹방을 몇 개 만들지 정해서 자동으로 링크를 만듭니다. 그 다음 밑에서요, 스타트 클래스 눌러서 여기서 어느 몇 개의 방을 어떻게 열지, 메인룸을 열지 브레이크아웃 룸을 열지 결정하고요. 이미 배정이 아이들은 약속돼 있어서 링크만 주겠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지금 배정할 거야 새로 하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희열 부분 누르시면 요 링크를 바로 클릭해서 복사할 수 있고, 어느 방에 누군지 복사할 수 있는 건 여기를 눌러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 아이들이, 제가 한번 풀뜨는 호랑이로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걸로 나는 101로 들어가라고 했지 하고 101로 들어가 볼게요. 자, 101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수락을 누릅니다. 네, 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세팅스에서요, 웬만하면 이 아웃사이드 파티시펜츠, 그러니까 외부 참여자를 그냥 허용하는 걸 누르세요. 왜 그러냐면 매번 이제 20-30명 되는 아이들이나 뭐 소그룹 회의를 하더라도 뭐 10명 이상이면 그거 매번 수락 눌러주기 너무 힘들거든요. 같은 그룹이면 상관은 없지만요.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일명 지수잇으로 들어오면 이런 문제는 없지만 외부인일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101을 들어왔죠. 아이가 메인방에서 요 채팅방 풀뜬호랑이 101로 되어 있는 걸 보고 101 링크를 클릭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여기 보세요. 이 아이가 들어온 지가 지금 여기 보면 뮤트 앤 리무브 파티시펜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 전에 요거 스튜던트 한번 눌러볼게요. 스튜던트 한번 눌러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풀뜨는 호랑이가 메인방에 있고요. 예스. 그리고 101에 지금 참여되어 있어요 라고 보이시죠?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룸스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룸 101에 누가요? 풀뜨는 호랑이가 지금 할당되어 있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어. 할당된 아이와 할당한 게 맞는지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죠. 또 여기 보시면요, 뮤트 앤 리무브 파티시펜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뮤트 올 인 메인 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인방에 지금 요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메인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뮤트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학생을 한번 마이크를 켜볼게요. 학생 마이크를 켰더니 이렇게 지금, 자, 학생 마이크가 여기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학생 마이크를 여기서 켰습니다. 학생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 입을 이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 뮤트 올 인 메인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풀뜨는 호랑이가 음소거 됐어요. 네, 여기서 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학생이 한번 마이크를 틀어볼게요. 안타깝게도 이제 다시 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누르면 음소거 하겠냐고 물어보면서 음소거가 되죠.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101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mute all in all breakouts,
그러니까 모든 소그룹방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뮤트 시킬 것이냐 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1방에 제가 이렇게 뮤트를 풀었어요. 또 101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학생이. 자, 여기 보시면 뮤트 올 브레이크아웃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음소거 되는 거 나와요. 학생한테는 누가 이제 다시 통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뮤트 올 룸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보세요. 제가 101방에 학생의 마이크를 풀고요. 메인 방에도 마이크를 풀었어요. 메인 방에도 학생이 말하고 있고, 지금 여기 풀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101방에도 여기 풀려 있어요. 자, 그럴 때 뮤트 올, 모든 사람, 올 룸스에 이걸 누르시면, 자, 보면 101방에 이렇게 음소거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메인 방에도 여기 지금 이렇게 음소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all rooms, 모든 방에 뮤트, 소그룹 방에만, 모든 소그룹 방에만 뮤트, 메인 방에만 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mute all in this room only. 제가 지금 101을 체크하고 있는데 요 방만 모든 사람을 뮤트하겠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모든 방만 아니라 101방은 지금 말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요것만 눌러서 101만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remove all from this room only. remove, 제거하는 거죠. 누구를? 모든 사람을,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이제 학생들을 다 이제 밖으로 내보낼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breakout over 이렇게 돼 있죠. 이 remove는요, 방은 남겨둔 채로 학생들을 제거할 때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breakout over는요, all breakout으로부터 모든 방을 이제 없앤다는 얘기예요. breakout over에 또 hang up all breakout 이렇게 돼 있죠. 요 차이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지금 순간 이제 바뀌었는데요. 보세요. 제가 remove all from this room only 라고 했잖아요. 이 remove는요, 학생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강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 그 학생은 다시 이 101방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다시 101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화상 통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완전 강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다 나가지 않는다고 뭐 이걸 눌렀을 때 그 학생이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만약에 수업이 모두 종료돼서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만약에 이걸 누르면 그 학생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링크를 매번 만들 때마다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걸 눌러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내보냈을 때 학생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reak over, remove all from all breakouts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모든 방에 있는 모두를 또 제거한다는 얘기죠. 즉 여기는 딱 요 방만 제거하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모든 소그룹 방의 모두를 제거하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모든 방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예요. 여기도 보면 요 방만 또는 모든 방 또는 모든 그룹방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고요. 행운 메인룸은요, 요 메인룸만 이제 이게 하겠다는 건데, 보세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만약에 2번 방에 학생을 다 참여를 시켜 보겠습니다. 2번, 3번 방 모두요. 제가 설정 값을 101
103도 한번 참여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102와 103에 지금 학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메인룸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근데 103 여기 Hang up or breakouts라고 되어 있죠. 제가 요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걸 누르면요.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102와 103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가졌죠. 그러니까 행업은 뭐예요? 행업은 내가 전화 이제 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2와 103, 102 이게 지금 보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hang up or breakouts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요거 다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소그룹방이 어떻게 되느냐면 나와버리죠. 자 뭐예요? hang up, 나는 이제 요 모든 소그룹방에서 이제 hang up, 전화를 끊어버리겠다, 나가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요, 차이는 이 방만이냐 또는 모든 방이냐, 모든 그룹방이냐, 메인방이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면서도 여기 보시면, 자 모두를 제거하겠느냐 이 얘기도 있지만, 행업, 전화를 끊겠느냐, 내가 끊어서 나 혼자 나가겠느냐, 교사가 나가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클래스 오버 한번 볼게요. 클래스 오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좀 자세히 크게 보면 remove all, 메인룸에서 모두를 제거하겠느냐, 행업 메인룸, 내가 나가겠느냐 이 뜻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명이 다 들어와 있죠. 제가 여기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이 메인룸에서 제거가 되겠죠. 이 불뜨는 호랑이 나가겠죠. 요걸 누르면 불뜨는 호랑이를 두고 내가 나가겠죠. 요 차이인데, 그 전에 이 레포츠부터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엑셀의 어떤 CSV,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CSV 파일로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All Breakout Rooms 링크를 이 CSV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누르니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제가 만들었던 101, 102, 103의 링크가 이렇게 CSV 파일로 저장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요, 여기 Participants Attendance 요걸 누르면 또 다운로드 돼요. CSV 파일로. 요걸 클릭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요? 이제 깨져서 나오죠. 이게 엑셀에서 이렇게 부를 때는 이렇습니다만, 이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뭐 이렇게 열면은 풀뜨는 호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브레이크아웃 어사이먼트 눌러보면 제가 할당한 소그룹 이게 나오고, 풀뜨는 호랑이가 어느 링크에 들어가 있는지가 여기 매칭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1번 방이 이제 HQ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HQC가 101방이었잖아요. 아까 풀뜨는 호랑이가 101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어사이먼트 하면 소그룹방이 할당된 게, 이걸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지금 파일이 깨져서 나오죠. 이게 풀뜨는 호랑이라는 표시고요. 이렇게 어떤 링크에 들어갔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그룹스 하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101은 풀뜨는 호랑이가 있었고, 102는 지금 아무도 없었죠. 103은 누구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누가 여기에 들어 있었는지를 이 시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이 제가 누른 시점이,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거 다시 누르면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죠. 7분 26, 7시 26분 8초.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다시 이 학생을 요걸 메인방에서 쫓아내 볼게요. 자, 이걸 눌러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아웃 그룹스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26분 33초 제가 지금 누른 시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팅스에서 설정 값을 정하고 그 다음 코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요, 코스에 딸린 방을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와서 창을 엽니다. 스타트 클래스에서요. 그렇게 창을 연 다음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각 방의 나의 상태, 교사 상태입니다. 교사 상태를 정할 수 있고, 모든 소그룹방의 내 상태, 교사 상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상태를 볼 수 있고, 타이머를 할 수 있고, 방을 기준, 소그룹방을 기준, 메인방은 아니고요, 소그룹방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호크는 미리 약속된 배정 없이 지금 여기서 랜덤으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할 때 누르는 거고요. 프리 어사인드는 미리 약속돼서 링크만 주고자 할 때 누르는 겁니다. 뮤트 앤 리무브 파티시펜츠는 요 내용에 맞춰서 내가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리무브 누군가를 제거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링크로 다시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거. 그리고 행업은 내가 나가는 거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레포츠, 출석부 같은 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CSV 파일로 저장되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온지 여기에서 해당하는 걸 선택해서 내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오른쪽 우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면 이렇게 다 영어가 한글로 나온다. 그래서 모든 회의실에서 음소거, 모두 음소거, 모두 음소거, 이렇게 메인룸에서 모두 제거, 행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참가자 출석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도 나온다는 거. 객실 과정 이렇게 한글로 다 나온다는 거. 약간 어색한 점은 있지만 도움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좀 긴 시간 구글 미트의 브레이크아웃 룸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제가 써본 결과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그 경우가 아니면 그냥 구글 미트만 열어도 되지만, 이렇게 활용하면 소그룹 회의실부터 시작해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브레이크아웃 룸스 크롬 웹스토어에서 검색으로는 안되고 주소, 다시 요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만 다운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시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